여러분들 수학 많이 어렵죠? 왜 어렵게 생각할까? 오늘 이제 수학의 접근법이라는 이 접근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하는데 실은 수학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언어라는 사실과 구조를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수학의 접근법인 거예요. 절대로 암기법이 아닌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늘 아마 강의를 받고 보면 이게 지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 이걸 통해서 학년을 하나씩 높여갈 거예요.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수학은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로, 그 다음에 구조라고 했죠? 이 구조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수학이 접근법에 대한 것들이 과연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많은 혼란을 초래했는데 이게 과연 접근법이 뭐이냐. 자, 첫째 1번 보자고요. 자, 그 메모할 수 있는 사람 하고 그래요. 자, 함수는 함수인데 1차 함수 식을 주고서 요거에 대한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에 y절편이 2라는 조건을 제시해주고 요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씩 따져볼게요. 함수는 함수인데 1차 함수라고 명명한 것은 x하고 곱해져 있는 이 부분이 뭐이다? 절대로 0이 아니다 이 언어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 그래프의 이름이 뭐죠? 1차 함수 그래프의 이름 직선. 2차 함수 그래프 이름이 뭐예요? 포물선. 포물선. 자, 한번 받아봐요. 이거 받아봐. 자, 지금 내가 물건을 던졌더니 물건이 날아가는 모양이죠. 포물선. 물건을 대포 쏘았더니 날아가는 곡선 구조. 이게 포물선인 거예요. 오케이. 자, 2차 함수 그래프는 뭐라고? 포물선.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 그러면 자, 직선의 구성원 중 두 가지가 있죠? 직선 그러면 뭐를 찾아야 돼요? 자, 직선 그러면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요거는 뭐예요? 그렇지. 기울기. 요는 y절편. 근데 이제 정보가 다 있잖아요. y절편이 2다.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다. 자, 여기 1차 함수의 도형의 형태는 지금 오른쪽에 올라가는 이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게 뭐라고? 자, y절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a분의 c는 얼마예요? 2.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그렇게 우리가 읽어내잖아요. y절편. y축을 끊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x절편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는 것은 요 두 개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 x절편, y절편 통해 뭐를 할 수 있다? 기울기. 자, 기울기는 얼마일까? 그렇지, 그렇지. 자, 기울기의 정의를 아는 사람. 그렇지.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우리 기호로 x제요.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x의 증가량과 y 증가량으로 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직선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야 된다. 그게 필요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수학을 어떻게 하는가를 좀 보여줄게요. 그게 접근법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줄게. 이게 접근법이야.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언어다, 구조다.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얼마나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수학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분명히 a분의 c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그리니까 2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얼마일까요? 이것은 기울기라며. 델타 x는 델타 y인데 이거는 어떤 언어냐? 이런 언어인 거예요. 내가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점과 이 b라는 점을 각각의
자, X축, Y축에 평행선을 그으면 이게 수직으로 만나요. 그러면 이 길이는 이 점과 이 점의 X의 차를 나타낼 수 있죠. 자, 요거와 요거는 두 점의 Y좌표의 차를 나타낼 수 있죠. 요거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요거는 반드시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문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았죠. 내가 한 점을 갈 때 반드시 이 직화삼각형의 이쪽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든지, 만약 이 점에 출발해서 가려면 내려오고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지. 왼쪽으로 간다는 것도 마이너스지. 만약에 여기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간다면 플러스죠.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플러스죠. 내가 한 점을 향하는데 같은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같은 부호로만.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기울기 부호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이쪽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이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X절편, Y절편인데, 요 점이, 여기는 직각이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부호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왜 플러스지? A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A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자, 마이너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부동호 방향을 바꾸라,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어떤 언어라고요? 부동호 방향을 바꿔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부호를 일단 바꾸고 이 부동호 방향을 바꾸라, 이런 언어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1 곱하기 0은 0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펴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3. 이 길이가 얼마예요? 2죠?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것은 플러스 3분의 2. X절편과 Y절편 속에 숨겨져 있는 사실은 바로 요거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X절편과 Y절편이라 하는 이 조건이 담고 있는 내용이, 요것은 뭐예요? 그릇. 요것은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내용물. 우리가 그릇만 주목하면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릇이 깨져야 돼요. 다시 뭐라 해야 된다고? 그릇이 깨져야 된다고. 그릇을 깹시다. 자, X절편과 Y절편이 담고 있는 그릇을 깨니까 그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이거를 접근하려고 하냐면, 여기까지 푼 학생들은 이것을 요 속에서 도대체 A 값이 얼마냐, B 값이 얼마냐, C 값이 얼마냐, 요 속에서 또 이것을 구하려고 하죠. 아니, 이 문제의 뜻은 A분의 C가 세트가 돼가지고 그게 2를 나타낸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세트가 돼가지고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플러스 3분의 2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 값 따로 C 값을 따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A분의 C 자체가 2로 읽어주자. 마이너스 A분의 B를 플러스 3분의 2로 읽어주자. 자, 얘가 이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이리 갖다가 맞추고 싶어. 퍼즐같이 맞추고 싶어. 그러면 이 모양이 되려면 저 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바꿔? 잠깐만. C 밑에가 A가 있어야 되겠죠?
C 밑에 A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B 밑에 A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분모 분자를 A로 나눠주자.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바로 수학은 이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이 X편, Y편 주면 그 말은 바로 1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이기 때문에 좌표평면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림을 통해서 결국 이 그릇 속에 담아있는 이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접근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대부분 학생들은 이 속에서 A값이 얼마냐, B값이 얼마냐, C값이 얼마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풀 거예요. 똑똑한 학생들은 A가 1이고 C가 2면 1분의 2가 되니까 2가 되겠죠. 절대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수학은 그와 같은 추측성 풀이는 안 돼요. 오케이? 자, 지금 현재 이걸 알겠어요? 분수의 아름다움은 필요하면 0이 아닌 똑같은 수로 나눌 수 있고 0이 아닌 똑같은 수로 곱할 수 있다는 것이 분수에서 아름다움이야. 그러니까 분수는 갑자기 성형을 시키면 안 돼. 코를 높인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분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분수의 아름다움이야. 0이 하는 것을 똑같이 나눠준다, 곱해준다. 이게 분수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산법이에요. 분수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런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C 밑에 A가 있어야 되고 B 밑에 A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모 분자를 A로 똑같이 나누자, 그 멘트야. 그러면 나눠주면 여기 A분의 C가 얼마예요? 2지. 이것은 얼마입니까? 1.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지. 여기 플러스 A분의 B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플러스 3분의 2가 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A분의 C는 얼마가 됩니까? 그럼 또 이걸 계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세요. 다시 여기다 똑같이 3을 곱해주고 3을 곱해줘봐. 6, 3 더하기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2, 3을 곱해주면 6이 되죠.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 분수보다는 정수의 계산법이 편하죠. 분모 분자를 그렇게 해서 바꿔줬단 말이야. 분수 형태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7분의 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죠. 바로 이게 수학의 접근법이야. 선생님은 목사이면서 목사가 되기 전에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금 33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학생들이 반드시 어떻게 그 문제를 접할 것까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주면 꼭 어떻게? A값을 직접 구하고 B를 구하고 C를 구해서 이 결과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 문제 속에는 이와 같은 언어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수학은 뭐라고? 언어다. 그럼 두 번째, 수학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구조. 그러면 구조를 깨자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수학을 구조를 깨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수학이 어려질 거예요. 자, 어떻게 구조를 깨는지 보자고요. 자, 대부분 학생들은 이것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주면 대부분 학생들은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이 뭐이냐. 그렇지? 그래서 그 x값을 구해서 각각의 x의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요거를 구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는 틀을 깨라. 자,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구조를 주면 그 구조를
객관적인 사실로 깨라.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실로 깬 것이 뭐라고 하지? 디폼. 이 디폼이라는 것은 원래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형태로부터 그 모양이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타락. 아, 그래 안 그래? 폼, 디폼, 리폼, 트랜스폼.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모습에서 그 형상이 벗어났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폼을 준다는 말은 리폼화 시켜서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정답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디폼을 가지고는 정답으로 갈 수 없다. 바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습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구조가 리폼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줘야 우리의 모습이 쭉 바꿔줘야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아 모습으로 자꾸 내가 바꾸자. 그래야만 결국은 주님이 오시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파로시아 주님이 오실 때는 아하 주님을 보니까 내가 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목도할 수 있다. 요한일서 3장 2장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이 모습이 변해 가야만 어떻게 정답이라는 이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구조가 변경돼야만 정답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어떻게 다듬어질 때에만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로 자기상 자화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4절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으로 내가 폼에서 리폼. 이 디폼했던 우리를 리폼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절대로 정답으로 갈 수 없고 이 디폼은 어디로 간다? 우리가 수학 문제에서도 오답이다. 그렇잖아요. 이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리폼이 됐다면, 구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죄사함과 생명을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쭉 달려가야 될 길,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의 닮은 모양으로 닮아가야 될 것, 그건 수학에서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얘가 리폼이 연속이 돼야만 이 문제 속에서 정답이라고 하는 그것을 도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퀄 제로라는 이 식 속에는 다음과 같은 틀이 3개가 숨겨져 있어요. 뭐가 숨겨져 있냐? x 제곱은 나머지 2개를 넘겨봐요. 3x 마이너스 3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변형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차수가 높은 것을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한 개가 아니라 2개 여기까지만 묶읍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모양이 있으면 그 값을 마이너스 3으로 대신 쓸 수 있다. 이런 언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자고요. 왜 3 밑에 x가 있을까? 3 밑에 x가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언어야? 양변을 x로 나누라. x로 나누고 x로 나누고 x로 나누고 x로 나눌 때만 x로 나누면 x 마이너스 3 플러스 x로 나누면
오케이? 그렇잖아요. 바로 이 식수기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야? x 플러스 x분의 1은 3이라는 이 조건이 요 식수기에 이게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로 요거에서 이것이 나올까? 철저하게 이 주어진 구조로부터 리폼, 형태가 바뀌어야 되겠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오직 말씀으로만 이게 구조가 변경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얘는 이것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잘 보자고요. x 플러스 x분의 3이 뭘이다? 이것을 바로 3으로 놓을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3분의 3이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1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거를 손댈 것이 아니라 차수가 높은 쪽을 손대는 거야. x제곱은 뭘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요거지? 그러면 얘는 또 3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x-1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x제곱이라는 자리에다가 3에 x-1을 집어넣으면 요것하고 요것이 나눠주기 때문에 답이 3이다. 이렇게 쉽게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이게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이게 4번. 모든 학교에서 티칭이 이거잖아요. 이것을 내 걸로 전부 다 해가지고 암기 구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이다? 이 조건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관계.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라고 했어요? 관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런 관계.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은 전부 다 관계를 나타내는 학문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조건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아니라 기억을 더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은 점점점 흐려져요. 흐려지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현재 이게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지금부터 이거 보세요. 아예 배우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수학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 가르치는 선생님 몫이라고. 어떻게? 수학은 언어다. 수학은 구조다. 이게 수학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내가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1차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y equal 3분의 2x 플러스 역시 1차 함수입니다. 이때 자 우리가 이것을 fx로 놓을 수도 있어요. fx. 그런데 이 식에서 fa 마이너스 f3a 이것을 2a로 나눴을 때 과연 이 값이 얼마일까요?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생각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 가로 속에 x가 주어지면 이 말은 그 x에다가 3분의 2를 곱하고 2를 더하라는 이와 같은 대응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x값이 주어지면 거기다 3분의 2를 곱하고 2를 더해서 이 값으로 함수값이라 하자. 이렇게 해서 함수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은 이게 a고 3a가 되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서 3분의 2 곱하기 a 플러스 1 3a가 되니까 3분의 2 곱하기 3a 플러스 1 해서 일일이 다 구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일이 다 구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지? 그러면 자 아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 기울기의 정의 아는 사람. 기울기.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고 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이게 A, FA, B, FB라고 한다면 다시면 지금 이게 두 개를 이게 우리가 좌표라고 하죠. 그럼 아까 두 점에 대한 X축의 평행선, Y축의 평행선 그 말은 수직으로 만난다. 바로 여기서까지 길이가 뭐이다? 델타 X. 여기서 여기까지가 Y의 변화량. 그래서 델타 X는 지금 뭐냐면 요 점의 X좌표에서 요 점의 X좌표를 빼라. 델타 Y는 요 점의 Y좌표에서 요 점의 Y좌표를 빼라. 이런 언어예요. 오케이? 그런데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봐요. 자, 뭐를 설명하려고? B에서를 A를 빼면 이 B하고 B, A하고 A가 일치하고 A에서 B를 빼면 A 이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식을 일일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짓을 하냐면 FA 왜? 1차 함수에서 이와 같은 구조는 기울기를 묻는 문제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 A가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3A가 그대로 내려와 봐요. 그러면 두 개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A죠. 근데 문제는 플러스 2A가 되지. 그러니까 냅다 어떤 짓을 해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만큼을 기울기. 그러니까 이 값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어려워요? 저는 새로워?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시험 전날까지 수학을 어떻게? 부담스러운 학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수학에 대한 언어고 구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되게 쉬운데? 그래, 진짜 너만 쉽다 이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 오늘 수학의 접근법. 수학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그렇지. 수학은 언어다. 자, 그래서 그거를 언어이고 구조적으로 수학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틀을 깨라. 틀을 깨야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폼에서 리폼이 돼야만 트랜스폼에서 다시 리폼으로 폼이 회복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리폼의 연장을 통해서 트랜스폼, 완성이 돼야 되잖아. 수학에서는 그 완성을 뭐라고 한다? 문제의 정답이라고 하잖아요. 정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진 구조를 리폼의 연속이다. 수학의 풀이는 리폼의 연속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틀을 깨라고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암기로 이것을 바라본다고요. 뭘로? 암기로. 자, 그러면 암기로 바라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 6월달, 7월달 가로수를 보면 은행나무가 어떤 색이에요? 녹색이지? 근데 11월달에 10월달 말이나 11월달에 은행나무 잎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지? 6월달, 7월달에 은행나무에 대해서 문제를 엄청 풀었어. 그렇지? 녹색에 대한 은행나무에 대해서 무지무지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그래서 암기를 했어. 날름 가서 시험장에 딱 들어갔네? 어메, 출제자가 10월달, 11월달에 은행나무를 내버렸네. 노란색이야. 그러면 나는 본 적이 없네. 똑같은 은행나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공부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우리가 암기했던 학습 방법,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그 방법인 거야. 그 은행나무 빨리 잎사귀 떨어뜨리자고. 응? 그래야 잎사귀 떨어뜨리려고 지금 겨울이 왔잖아.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잎사귀를 갈바람 불어라 그래서 떨어뜨렸다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요. 예레미야는 것인데 바람도 하나님의 창고에서 낸다고요. 그래서 그 갈바람을 불어서 그 은행나무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겠다고. 그러면 노란색도 녹색도 떨어졌지, 노란색도 떨어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행나무를 전혀 모르는 것이지. 그거 아니라고. 그 은행나무는 그 은행나무야. 알겠어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수학의 접근법이야. 수학의 접근법은 다른 거 없어요. 수학이 언어다. 수학이 구조적으로 접근하라. 이야, 그렇게 적고 있지? 좋아. 자, 고등학교 3학년. 오케이. 자, 여기 잘 봐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 자, 리미트 x가 0일 때 x분의 sin x가 1이다. 이거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 봐요. 자, sin x하고 이 x가 거리가 distance, 오케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가까워져서 거의 0이 되는 순간 그 말이에요. 오케이? 0이 되는 순간 얘하고 얘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된다. 거의 같다. 그것을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 요거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잘 보자고. 나의 마음, 두 마음, 1과 2가 두 마음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 우리의 발길은 그 하나님의 앞으로 다가오셨으니까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지 무덤까지 안 들어가요. 그 앞에서 부르신다고 내려오셨잖아요. 내 발걸음도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실체가 온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디스턴스, 거리를 좁혀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죄인은 이미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보혈로,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 이게 에베소 1장 7절이잖아요. 오케이? 수학이라는 것들이 만약에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가까워져야만 누군지 구분할 수 없다. 엄마 소도 얼마 소, 얼룩소, 엄마 닮았네. 로마서 8장 29장 30절. 수많은 아들 중에 뭐가 된다고요? 맏아들 되게 하겠대. 그러면 그 아들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누군지 구분이 안 돼야 된다니까. 닮아야 된다니까. 오케이? 이게 수학의 묘미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공식을 이런 것이 아니다고요. 공식을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 0이라는 한없이 0이라는 그 범위가 좁혀지고 좁혀지면 그 범위에서는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할 수가 없대. 자, 이것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제가 강의를 하면은
2시간만 강의하잖아요. 1학기 분량이 다 끝날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한번 특강 낼게. 아멘 하세요. 특강하면 2시간만 하면 1학기 다 끝난다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라고. 지금 아마 절대 이제 안 잊어버렸겠지? 오케이? 안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다? 말씀이 숨어 있네. 그래는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수학이라고 하는 거창한 학문처럼 생각하지만 수학은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다른 학문과 달리 그걸 논리적으로 생각하라.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논리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엘비오트지요? 진리의 논리잖아. 그렇지? 진리의 논리를 쌓자. 지금 선생님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가 터가 안 되면 논리 선생님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먼저 앞선 선배로서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금 반지름이 1인 원인 거예요. 잘 들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우리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한이라는 세계를 경지를 바라봐야 돼. 무한이라는 것을.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영적 안경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광명성 샛별이라고 하는 그 별을 통해서 잘 보세요. 조명해 보자고. 이게 반지름이 1인 이 원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반지름이 1은 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보잘것이 없을까? 그렇지? 그런데 어떤 내용이 숨겨지는가 보자고요. 그 샛별, 광명성 주님의 별로 나를 조명해 보자고요. 이 조그마한 원을 구성하고 있는 이 점이 어디로? 이쪽으로 옮겨지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봐요. 다시 출발해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점 하나가 이 점하고 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행은 할 수 없지만 그 평행이 되게끔 쫙 이렇게 한번 가봐요. 이때 여기서 출발한 이 점 하나는 이 샛별이라는 광선을 타고 빛을 타고서 자 창세전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점이 모여서 내가 됐다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에베소 지금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자고요. 이 점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러면 이 단위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원 위에 점선면, 점에 의해서 이 곡선이 되어 있는 이 단위원이 영원 전과 영원 후라는 그 수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하고 하나씩 짝이 지어지잖아요. 영원 전, 영원 후. 우리가 너무나 무섭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나의 삶의 발자취가 전부 다 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거울 속에서 전부 다 나이테처럼 다 점으로 찍히잖아요. 점, 선, 면. 점이 모여서 선이 모여서 면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유한을 넘어서 무한을 바라보니까 이와 같은 선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조그마한 유한한 점으로 내가 이루어진 나로처럼 생각하지만 우주의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것이 나인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내가 어떤 경우든지 내가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어떤 경우라도 내가 작아지는 모습은 없을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수학이라는 학문이지만 이 학문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럴 때마다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날마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수학만 가르치고 한다면 아까 그랬어요? 2시간 만에 뭐를 가르친다고? 1학기의 분량을 다 끝낼 수 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대수학. 대수학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수를 대신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엘지브라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와 식, SAT 여러분들 듣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는 문자와 식으로 이루어진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해석학. 선임이 수학을 전공했는데 저는 해석학을 전공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함수 파트야. 그 다음에 도형에 관한 기하학.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선생님이 이 영역 4개가 이게 바로 수학 학문이에요.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하고 그 수학 영상 캠프를 할 때 내가 각각의 이 영역을 가르치면서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확률 통계 파트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 언어를 가지고 또 성경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오늘 조금 어려웠어요? 어렵다고? 자, 언어가 어려웠어요? 구조가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왜? 내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유를 통해서 유라는 것을 줄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녹색의 유를 봤는데 노랑이라는 유를 주니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이게 다시 만들어졌는지 요것을 보기 전에 원래 다시 돌아와서 요거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수학인 거예요. 자, 우리가 11시에 끝나죠?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수학의 접근법. 다시 한번 수학은 뭐이다? 언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를 깨라. 그러면 수학이 보인다. 끝. 수고했어.